여러분, 한때 영국의 풍경을 그야말로 지배했던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느릅나무 이야기인데요. 이 나무가 어떻게 사라졌고 또 그 귀환을 둘러싸고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90%. 어떤 거에 90%가 사라진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가 바로 영국 느릅나무가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국에 있던 느릅나무 전체의 90%가 단 하나의 질병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세기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요. 이건 뭐 한 종이 거의 전멸한 거대한 생태적 재앙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그 상실감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들랜드 트러스트의 맷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60년대 옛날 사진을 보고 나서야 느릅나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요. 정말 크고 중요한 나무들이었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보던 풍경 자체가 순식간에 그것도 영원히 바뀌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끔찍한 비극이 닥치기 전에 도대체 이 느릅나무라는 게 영국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 삶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영국의 상징들인 나무 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아마 대부분 참나무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느릅나무가 바로 그 참나무 다음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영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나무였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뭐 길가에 있는 흔한 나무가 아니라 거의 국가의 정체성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 쓰임새를 보면요, 정말 역사를 그대로 관통해요. 아주 먼 옛날 청동기 시대에는 도구나 방패를 만들었고요. 18세기가 되어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온갖 상자나 바닥재로 쓰였죠. 심지어 19세기에 바다를 누볐던 그 유명한 범선 커티사크호 있잖아요. 그 배의 가장 중요한 뼈대, 용골도 바로 이 느릅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영국 사람들 삶 구석구석에 이 나무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던 거인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 있었을까요? 그 범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침입자, 네덜란드 느릅나무 병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이 곰팡이를 누가 옮기느냐? 바로 느릅나무쫌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가 옮기고 다닙니다. 일단 나무가 이 곰팡이에 감염되면요, 마치 우리 사람 혈관이 꽉 막히는 것처럼 나무의 물길, 영양분이 다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굶어 죽는 거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1920년대에도 한번 유행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죠. 진짜 재앙은 197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왜냐? 캐나다에서 수입한 느릅나무 원목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독하고 공격적인 곰팡이 균주가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원목에 붙어있던 벌레들이 그걸 영국 전역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영국의 느릅나무 생태계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이 재앙은 그냥 나무 몇 그루가 죽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립 느릅나무 컬렉션의 피터 본이라는 분은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나무들이 잎을 잃어가는 걸 멍하니 지켜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보던 동네 풍경이 그 거대한 나무들이 눈앞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 그건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다시 현재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놀랍게도 한 줄기 희망이,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인 미스테리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놀랍게도 아직도 수백만 그루의 어린 느릅나무들이 살아남아있긴 해요. 산울타리 같은 곳에서요. 근데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린 나무들이 이제 나도 좀 커봐야지 하고 희망을 품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줄기 굵기가 한 10에서 15cm 정도만 되면 귀신같이 벌레들이 찾아와서 병을 옮기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이건 뭐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재앙을 거의 완벽하게 피해간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해안 도시 브라이튼이에요. 여기에는
무려 17,000그루나 되는 다자란 느릅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센 바닷바람 덕분이었어요. 이 바람 때문에 병을 옮기는 벌레들이 날아오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곳 역시 위협이 바로 문 앞까지 닥쳐 있는 아슬아슬한 피난처일 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풀고 싶어하는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무들은 크기만 하면 바로바로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탁 트인 시골 한복판에 서 있는 몇몇 늙은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그냥 걔네는 운이 좋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문가인 캐런 러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운 때문일 리는 없다고요. 어쩌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거인들의 유전자 안에 이 끔찍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느릅나무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지금 과학계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아주 간명료합니다. 어떻게 하면 느릅나무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철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공학적 귀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뭐냐면 아예 질병에 강한 외래종하고 교배를 시켜서 병에 안 걸리는 슈퍼 느릅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심어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길은 자연적 회복입니다. 인간이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토종 나무들이 자연적으로 저항력을 키워나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보자는 좀 더 느긋한 접근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갈립니다. 개입을 찬성하는 캐럴 러셀 같은 전문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느릅나무를 재도입하는 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인내를 주장하는 맷 엘리엇 같은 분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건 토종 느릅나무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원효형 가짜를 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어쩌면 맷 엘리엇의 이 말이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그냥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신중한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 느릅나무의 일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사라진 종을 인간의 기술로 어떻게든 대체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좀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걸까? 이 딜레마는 단지 느릅나무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환경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